트럼프 행정부가 미니애폴리스에서 계속돼온 이민 단속 작전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4천여 명을 체포했다며 치안이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하얀 가루가 묻은 위조 지폐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폐를 전달한 직원 2명이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LA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시당국은 철거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치쿤구니아 감염 확산과 관련해 볼리비아와 세이셸 등 일부 지역에 여행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도 전년 대비 급등하고 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오브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오브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오브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폴리스에서 진행해온 이민 단속 작전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탐 호먼 백악관 국경 총책임자는 오늘 미네소타주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돼온 이민 단속 작전 메트로 설지를 종료하고 연방 요원들을 철수시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proposed, and President Trump has concurred, that this surge operation conclude. A significant drawdown has already been underway this week and will continue through the next week. 아울러 호먼은 작전 기간 동안 미네소타주에서 불법 체류자 등 4천 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이번 단속 작전으로 도시가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때 약 3천 명의 이민 단속 요원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으로 지역 사회와 이민자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네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확산됐고 대규모 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단속 작전 종료로 미네소타주에 주둔 중인 연방 요원 수는 작전 이전 수준인 150여 명으로 줄어들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표적 단속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의 한 대형 마트에서 하얀 가루가 묻은 $100 위조 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7일 엘버슨 매장 직원 2명이 바닥에서 $100 지폐를 발견해 매니저에게 전달했고 이후 어지러움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지폐는 위조 지폐로 확인됐으며 저혈압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자 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구 물질인 에페드린 성분이 소량 검출됐습니다. 이후 같은 매장에서 또 다른 $100 위조 지폐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두 번째 지폐에서는 가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을 묻힌 가짜 돈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위조 화폐 제작과 유통 경위를 포함해 유해 물질이 의도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수상한 지폐나 물건을 발견할 경우 직접 만지지 말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가루가 묻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주민들이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가운데 시 당국이 철거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벨리글렌에 거주하는 데비 스토펙은 지난해 샌퍼난도 밸리에서 강도와 절도는 물론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범죄가 급증하자 모금 활동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는 보안 카메라 6대와 경고 표지판 22개를 동네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단 침입과 마약 거래, 성매매 등 각종 범죄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치 이후 주민들은 낯선 차량의 출입이 줄어드는 등 체감상 안전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 counted the other day, 22 signs in total. And I mean, you can ask my neighbors, they're here to attest to the effectiveness. We know every single car pretty much coming in, who they are, and there is no other random cars. 하지만 시 당국은 기둥에 설치된 경고 표지판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내려진 조치라며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교통국과 협의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치에 표지판을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치쿤구냐 감염 확산과 관련해 또다시 여행주의 경보를 당부했습니다. CDC는 지난해 볼리비아에서 약 5천 건의 치쿤구냐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4명이 숨졌다며 볼리비아 방문 시 강화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 여행지로 유명한 세이셸을 비롯해 수리남과 스리랑카, 케냐, 쿠바, 마다가스카르 등 일부 국가에도 2단계 여행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치쿤구냐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감염 후 3일에서 7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며 고열과 관절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부터 심한 경우 뇌염과 수막염,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사망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지난해 뉴욕에서 첫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플로리다에서도 300건이 넘는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냐 감염 사례는 약 48만 6천 건, 사망자는 229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임산부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여행객들에게 모기 기피제 사용과 긴 소매와 긴 바지 착용, 방충망이 설치된 숙소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에너지지원이사협회는 지난 1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난방 시즌 동안 가정 난방비가 전년 대비 평균 11%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회 측은 난방비 인상률을 9.2%로 발표했지만 천연가스와 전기, 프로판가스 등 난방 관련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전기 요금의 경우 14% 인상된 $1,242, 천연가스 요금은 9.5% 오른 $712로 예측됐습니다. 실제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미시건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한 달 난방비가 작년 대비 30%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증가와 천연가스 수출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일대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일요일 늦은 밤부터 강력한 폭풍우가 시작돼 며칠간 이어질 예정이며 집중호우와 함께 산악지대에는 눈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풍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해안과 계곡 지역에는 최대 2인치, 산간 지역에는 최대 6인치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추가로 2차례 폭풍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각각 앞선 폭풍보다 더 차가운 공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 기간 홍수와 도로 침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남성이 취미로 20여 년에 걸쳐 뉴욕시 전체를 축소한 거대 모형 도시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북부 출신의 트럭 운전사 조 맥켄은 지난 2004년 30 록펠러 플라자 건물 모형 제작을 시작으로 21년 동안 뉴욕시 전역에 위치한 약 70만 개 이상의 작은 집과 건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리틀 애플로 불리는 이 작품의 크기는 가로 약 50피트, 세로 27피트에 달하며 뉴욕시와 5개 자치구 전체를 축소해
주요 랜드마크와 거리, 심지어 개인 주택까지 세밀하게 재현했습니다. In 10 years, it's going to be twice this size because I'm doing all of Westchester. I'm going to do New Jersey all the way out to the Meadowlands and Newark Airport. I'm going to do parts of Connecticut. 맥케는 밤늦게나 이른 아침 등 틈나는 시간마다 작업을 이어왔으며 완성된 작품은 뉴욕시 박물관에서 공개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틀 애플 전시는 오늘부터 오는 9월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S가 새 앨범 제목을 민요 아리랑으로 발표하면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K컬처의 뿌리가 되는 한국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는 행사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이 펼쳐집니다.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서서 카메라에 춤사위를 담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전통 문화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뉴욕 현지 시간 11일부터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에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 보이즈로 주목받은 케빈 우도 참석해 국가유산을 알렸습니다. 이어 설날을 맞아 화합과 평안을 기원한 개막 공연. 민속 노래와 춤, 판소리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흥겨움에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호응했습니다. People are digging deeper into Korean culture. I think it started off with like kimchi and K-pop, but I think people are gaining a deeper respect for Korean culture.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식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사찰 음식 체험을 비롯해 미디어 아트와 전통공예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사찰 음식과 그리고 우리의 그 전시 그리고 또 공연 이 모든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K-헤리티지가 전 세계 확산되도록 시작을 한 겁니다. 국가유산청은 뉴욕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등 세계 곳곳에서 K컬처의 원형,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검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스타벅스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차량에 머물고 있던 28살 샘 리네한이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케이트 레몬 브라운이 피해 차량에 접근해 손을 들라고 요구한 뒤 총기를 발사했고 이후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체포 과정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에서 총기를 위협하며 2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은 현재 1급 살인과 무장강도, 불법 총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his homicide, where an innocent woman lost her life, that it was clear that this person was responsible for not only the shooting, but the 2 prior robberies based off of the description. 한편 숨진 샘 리네하는 메트로 엣지 피겨 스케이팅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 왔으며 지역 피겨 스케이팅 커뮤니티에서 유망 선수들을 지도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쓰여온 유해성 판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며 규제 비용이 줄어 자동차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리젤딘 환경보호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어온 위해성 판단을 공식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해성 판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내린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그동안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배출 기준 등 미국 기후정책의 핵심 토대로 작동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조치로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석연료가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했다며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공장들에 대한 규제 역시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란의 한 기자가 생방송 도중 실수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한 구호를 말하는 방송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시스탄 발루체스탄 지역 방송국의 한 기자가 이슬람 혁명 47주년 기념 행사를 중계하던 중 거리 인터뷰를 하면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해당 방송사는 방송국장을 해고하고 관련자들을 직무정지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고를 낸 기자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려 인파 속에서 말실수를 했다며 정권 반대 세력에 빌미를 주게 되어 사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러시아 통신정보기술 매스컴 감독청이 온라인 서비스 목록에서 왓츠앱을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인터넷망에서 왓츠앱 접속을 막은 것으로 우회 수단 없이는 이용이 어려워진 겁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왓츠앱이 러시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왓츠앱 측은 러시아 정부가 이용자들을 국가 소유 감시 앱으로 이동시키려 한다며 1억 명 넘는 사람들을 개인적이고 안전한 통신에서 떼어놓는 퇴보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국가 주도로 개발한 메신저 막스를 출시했는데 왓츠앱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암호화가 안 돼 사용자 감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의 한 고등학교에 17살 소년이 총기를 들고 난입해 교장이 총에 맞아 숨지고 여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여학생을 인질로 붙잡자 교장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나섰고 이후 총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학생들을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질환 치료와 마약 사용 전력이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안부 장관 피고인 이상민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고 피고인 이상민이 내란에 가담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정작 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 전 장관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는 물론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문건을 얼핏 봤을 뿐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3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다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도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정치 선동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웃자고 한 얘기라고 발을 뺐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피의자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지지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기자증을 걸고 나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전 씨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조 원 비자금 은닉설 등을 퍼뜨려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이 대통령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발언해 협박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전 씨에게 비자금 은닉설의 근거를 물었더니 외신이라며 NMPTV라는 매체를 언급했습니다. NMP는 미국의 극우 음모론 유튜브 채널, 망상적 부정선거론 등 각종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곳입니다. 전 씨는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농담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남산에 이렇게 묶어두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냥 이렇게 웃자고 했는 이야기를. 전 씨는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구속을 두려워하는 듯한 발언도 반복했습니다. 스스로 조사에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문제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도 그대로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출국해 5달 넘게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을 옮겨 다니며 정치적 선동을 이어왔습니다. 전 씨는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등 혐의로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5,500마저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 종가 5,522.27, 3.13%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데 이어 5,500선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내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출하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 매수해 삼성전자는 어느새 18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88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반도체주를 필두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금융, 증권 등 업계 전반으로도 온기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변동성이 우려되지만 시장은 추가 상승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이제 들려왔을 때 차익 실현을 크게 유발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변동할 리스크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원체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코스피는 행복한 고민 중이지만 코스닥은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등 부실 기업 퇴출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관리 종목의 주가가 약 4개월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못 넘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시가총액도 7월부터는 200억 원이 안 되면 상장 폐지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번 변경안을 적용했을 때 올해 최대 220곳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모텔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음료에 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3차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살 김모 씨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심사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을 드나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지난 9일 밤 10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범행 직후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손에 검은색 봉지를 든 김 씨는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도착한 콜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튿날 저녁 6시쯤 숨진 20대 남성을 뒤늦게 발견한 모텔 직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단서로 같은 날 밤 9시쯤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또 다른 20대 남성의 진정서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도 김 씨와 하루 전 함께 투숙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중순, 올해 1월 말, 이달 초 3차례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 모두 김 씨로부터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 같은 음료를 받아 마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재우려고 약물을 건넸다며 죽을 줄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망 사실도 잡히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약물은 김 씨가 정신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진술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2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